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74세죠. 오늘도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을 일으켰어요. 창문을 여니까 싸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24 어린 나이에 남편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던 그날의 공기와 똑같았거든요. 총성과 함성이 뒤섞였던 하늘, 흙먼지 속에서 사라져간 남편의 뒷모습.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홀로였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낯선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 버텼죠. 남편은 전사했다고도, 북에 남았다고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죠. 세월은 무심히 흘렀어요. 제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전부였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곧게 들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울음은 아무도 대신 들어주지 않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만 묻어뒀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홀로 서야 했기에 더 단단해졌어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했거든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제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늘 허전했어요. 밤마다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다 이불을 물고 숨죽여 울던 날들이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만 아는 빈자리였습니다. 이제는 70을 훌쩍 넘겼어요. 아들은 장성의 중년이 되었고 손녀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승리한 사람이죠.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집안을 세워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서랍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빈자리, 그 자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찬바람이 창문 사이로 불어들어왔어요. 저는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야지. 하지만 잊는다는 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억은 바람처럼 스며들어왔고 한 번 들어온 기억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두 눈을 감았죠. 그 순간 귀에 총성이 울리는 듯했고 남편이 뛰어가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은 생생했습니다. 제 인생은 빈자리에서 시작해 빈자리로 흘러왔어요. 그러나 이 빈자리가 언제까지고 비어 있을까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답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그날부터 저는 매일 싸워야 했죠.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눈빛, 모진 소문, 뜻없는 오해가 날마다 저를 찔렀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자존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꾹 참았죠.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남편 없는 아이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세상과 맞섰습니다. 밭일도 했어요. 장마당에서 장사도 했죠. 새벽마다 일어나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발 뒤꿈치는 갈라졌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물 따윈 동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눈물이 무기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저는 눈물 대신 강철을 선택했어요. 아들은 커갔습니다. 학교에 보낼 때마다 빚을 내야 했지만 저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았어요.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체면은 지켰죠. 그게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무기는 더 단단해졌어요. 아들은 결국 대학을 나왔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했죠. 사람들은 이제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밤마다 무너져 울던 저는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 긴 세월은 저를 강철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을 바싹 말려버렸죠.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 위에 얹은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연민도 없이요.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장성했고 손녀가 자라 결혼을 해요.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죽었을까? 살아있을까? 왜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래전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저는 버텼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 제 삶은 강철 같은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 강철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빈자리였어요. 그 흉터는 살아있는 한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바람이 누그러진 오후에 우편함을 열었어요. 초대장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얇은 종이가 기분 좋게 떨렸고 금빛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손녀의 상견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며 가슴 한복판이 서서히 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긴 세월 동안 단단하게 말라있던 마음이 살짝 풀렸죠. 그러나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파문이 번졌습니다. 상견례라는 단어가 체면과 격식을 부르는 순간 과거의 빈자리도 함께 불렸어요. 환희와 불안이 같은 잔에 섞여 흔들렸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오래 아껴둔 한복 저고리를 꺼냈어요. 소매 끝 자수에 손끝을 대니까 비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졌죠. 거울 앞에 서니 주름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시간의 금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먼 산이 배경이고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죠. 저는 사진 속 미소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어요. 그 미소가 제 안에서 희미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날이 다시 덮쳤죠. 폭음과 흙먼지와 사라져 버린 뒷모습이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다. 기억은 조용히 누워있어라. 그러나 기억은 얌전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빛처럼 새어 나와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다듬었습니다.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으나 오늘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죠. 상견례 당일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맑았어요. 맑음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거의 없었고 햇빛은 칼날처럼 반짝였죠.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더 희게 떠올랐어요. 도시에 들어설수록 길이 반짝였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반대로 무거워졌어요. 호텔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차가운 향이 닿았죠. 광택제 냄새와 오래된 카펫의 눅진한 냄새가 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었어요. 연회장 앞에 도착하니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은근한 울림을 남겼어요. 저는 문턱에 서서 자세를 고쳐 잡았죠. 허리의 힘은 제 인생에 버티는 힘이었어요. 표정을 결코 흐트러뜨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무대니까요.
그러나 제 과거가 문 뒤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면 과거가 함께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숨을 짧게 들이마셨어요. 상견례의 종이 울리기 전 저편에서 낯선 시선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공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맑았어요. 그러나 제 귀에서는 오래된 북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죠. 호텔 연회장은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무수한 유리 조각을 흔들며 빛을 흩뿌렸습니다. 그 빛은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꽃장식이 은은한 향을 퍼뜨렸는데 그 향조차 지나치게 제 숨을 막았죠. 저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은수저, 잔잔히 물든 접시, 가지런히 접힌 냅킨,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 속에서 이상한 긴장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공간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비밀을 품은 공기처럼 누군가의 시선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죠. 호텔 창문 밖에는 북쪽을 향한 산줄기가 보였어요. 마치 그림처럼 정지해 있었지만 그 선 하나하나가 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전쟁 당시 멀리 바라보던 산, 총성이 울리던 능선이요. 눈앞의 풍경과 과거의 기억이 겹쳐지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손가락을 조심스레 포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려 애쓸수록 손끝은 더 떨렸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칠 때 작은 마찰음이 났고 그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죠.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발자국 소리가 울렸고 공기가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몸은 먼저 반응했죠. 목덜미가 싸늘해졌어요. 시선이 스쳐 지나갔는지 아니면 제가 바라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낯선 기운이 저를 휘감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눈에는 그림자가 더 진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상견례가 단순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눈을 들어 연회장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 정돈된 머리, 단단한 어깨. 그의 모습은 단순한 참석자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그 눈빛이 문제였죠. 눈빛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평생 잊으려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눈빛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만 보던 시선이 지금 제 앞에 있었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하고 울렸고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 몸은 과거를 알아본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착각일까요? 세월이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눈빛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눈빛은 영혼의 흔적이니까요. 머릿속에서 수십 년 전 장면이 솟구쳤어요. 전쟁통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가던 남편의 뒷모습, 돌아보지 못한 채 사라지던 순간이요. 그 뒷모습의 눈빛이 지금 저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혹은 살아있다고 해도 결코 다시 마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걸까요?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울려댔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연회장인데 제 치맛단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것은 제 몸이 아니라 제 내면의 떨림이었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은 상견례다. 아이들의 앞날이 걸린 날이다. 과거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해도 저는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다짐과 달리 손끝은 여전히 싸늘했고 귀에서는 오래된 총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총성은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둔 제 과거를 다시 깨우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연회장 공기가 살얼음처럼 얇게 깔려 있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끝이 서늘하게 당겼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바짝 붙이고 손가락을 포겠어요. 손등에 혈관이 푸르게 솟아 있었고 굳은 살과 미세한 떨림이 동시에 보였죠. 떨림을 숨기려 손끝으로 손끝을 눌렀어요. 오늘은 상견례다. 체면을 망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방 속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서 있었고 먼 산과 흐린 강이 배경이었어요. 사진 속 눈빛이 가늘게 빛났죠. 저는 사진을 수평으로 맞춰 들고 연회장 저편 노인과 포개봤습니다. 걸음걸이, 손가락의 각도, 고개를 드는 속도, 놀랐을 때 목젖이 늦게 움직이는 버릇. 사진 속 남편의 습관이 그대로 그에게 있었어요. 저는 허리를 곧게 세우며 체면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울음은 뒤로, 격정은 옆으로, 분노는 밑으로요. 위에는 호흡만 올려놓자고 했어요. 제 어깨가 숨과 함께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사진을 봉투에 넣으니까 마음속에서도 한 장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닫힌 문 뒤에는 방이 남아 있었죠. 그 방은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곧 켜질까요? 켜진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질문은 가슴 안쪽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답은 아직 멀었어요. 연회장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와 웃음이 공기를 메웠어요. 그 속에서 저는 저편 노인의 자리를 봤죠. 그는 손녀의 약혼자 쪽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주고받는 시선과 손끝의 방향 하나하나가 친숙했습니다. 그 친숙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저와 함께하지 않은 세월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왔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가족, 다른 이름, 다른 집안이 그의 곁을 지켜왔을지도 모르죠. 그 가능성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잔인한 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어 표면을 바라봤어요. 파문이 금세 가라앉았죠. 그러나 아주 얕은 잔파가 끝까지 남아 유리벽을 맴돌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고요한 척했지만 얕은 파문이 계속 테두리를 스쳤죠. 노인의 옆모습은 단정했어요. 손녀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지키려면 제 감정의 고삐를 잡아야 했어요. 전쟁을 겪은 저는 언제 싸우고 언제 숨을 고르는지 알죠. 오늘은 숨을 고르는 날이에요. 그러나 눈은 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시선이 부딪혔어요. 얼음처럼 차갑지도 불길처럼 뜨겁지도 않은 눈빛이었죠. 오랜 겨울 끝의 강물 같았어요. 표면은 얼어있고 속은 천천히 흐르는요. 그 눈빛은 반쯤의 대답을 품고 있었어요. 반쯤의 대답은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들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은 지켜보자. 무너지지 말자. 체면을 지키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자.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자고요. 연회장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인사말, 잔잔한 발걸음 소리가 겹치면서 공기는 활기를 띠었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줄어든 듯 들렸어요. 마치 심장이 국처럼 크게 울려 다른 소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이 흔들리는 배 위에 올라 있는 기분이었어요. 눈을 들면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빛은 너무 하얘서 제 시야를 가렸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뿌옇게 겹쳤죠. 그 속에서 단 한 얼굴만은 뚜렷하게 떠올랐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요. 저는 억지로 시선을 외면했지만 외면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무심히 젓가락을 드는 손짓, 물잔을 입에 가져가는 각도, 그리고 잠깐 미소가 스치듯 지나가는 입술의 떨림. 세월이 바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작은 습관들이 제 심장을 흔들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무릎을 꾹 눌렀어요. 피가 빠져나가는 듯 차갑게 변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붙들었죠. 흔들리지 말자고 했어요. 오늘은 상견례다. 하지만 가슴은 말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단단한 벽이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갈라진 틈새로 기억의 빛이 스며들었죠. 전쟁의 날이 떠올랐어요. 흙먼지 속에서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던 뒷모습, 총성과 폭발음 속에서 점점 멀어지던 그림자요. 그때 느꼈던 심장의 절망이 오늘 다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가능성이, 제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기쁨보다도 더 큰 분노를 일으켰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아무 소식도 없었을까? 제 삶을 무너뜨린 빈자리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 자리에서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체면은 여전히 제 갑옷이었어요. 하지만 갑옷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죠. 저는 알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 이미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심장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어요. 이 흔들림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늘을 끝내는 순간까지 제 몸은 계속 떨리겠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접시 위 음식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잔은 다시 채워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했죠. 그러나 제 귀에는 한순간이 유난히 크게 울려왔어요. 맞은편 끝자리에서 낯선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짧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양복의 노인이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제 이름이 분명히 그 눈에서 흘러나왔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듯 조용해졌어요.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남아 북처럼 울렸죠. 그때 가방 속 봉투가 떠올랐어요. 흑백 사진과 편지. 오랫동안 숨겨둔 제 과거의 증거요. 저는 가방을 꼭 붙들었습니다. 손끝에 땀이 맺혔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이 순간이 올이라는 것을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운명은 이렇게 교묘하게 길을 돌려 다시 저를 데려왔던 거겠죠. 노인의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주름과 세월을 지우고 나면 제가 잃어버린 그 얼굴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폭로는 이미 시작된 거죠. 살아있다는 사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숨길 수 없는 운명의 증거였어요. 저는 등을 곧게 세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체면은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제 심장은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내버렸죠. 오늘 운명은 폭로되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한 진실이 제 가슴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 속은 뒤집어진 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노인의 눈빛이 제 이름을 던진 순간부터 심장이 다른 박자를 탔어요. 북소리처럼 요란하다가 갑자기 숨을 죽이는 불규칙한 울림이 몸을 휘감았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잔을 입에 가져갔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갈증은 목이 아니라 마음의 밑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홀로 버텼던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눈물 삼키던 밤, 배고픈 아들을 달래며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밥을 지어내던 새벽, 체면을 지키려 허리를 곧게 세우던 장터의 오후요. 그 모든 날이 단숨에 제 앞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희망 대신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일찍 돌아왔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만약 한 번이라도 소식을 전해줬다면 제 삶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끝없는 만약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씹힌 살에서 미세한 통증이 퍼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었어요. 울고 싶었죠. 그러나 울 수 없었어요. 울음은 제 체면을 무너뜨릴 뿐이었거든요. 체면은 저의 갑옷이었고 저는 그 갑옷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갑옷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눈앞에 앉은 사람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죠. 제 과거였고 제 회한이었으며 제 인생의 잃어버린 절반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폭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호흡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죠. 이미 흔들렸다. 이미 무너졌다. 이제는 회한이 전부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 안에서는 불길이 솟구쳤어요. 그 불길은 슬픔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존심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왜 기쁨보다 분노를 먼저 불러왔을까요? 수십 년 동안 홀로 살아온 저의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냈어요. 손녀까지 보며 집안을 지켜냈죠. 남편 없이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칼이 되었어요. 제가 쌓아올린 모든 성취와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듯했죠.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홀로 견딘 제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 닿아야 할까요? 그가 겪은 세월이 어떠했든 저는 제가 버틴 세월을 더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솟구쳤죠.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저는 너 없이도 살아냈다. 저는 혼자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제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이 외침은 입술을 넘어오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제 눈은 그를 향해 단단히 고정되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상견례는 격식을 지키며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격식이 이미 부서졌죠. 겉은 평온했지만 속은 화염이었어요. 저는 체면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제 자존심의 불꽃을 지켰습니다. 그 불꽃이야말로 제 삶의 증거였으니까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든
저는 절대로 제 세월을 부정하지 않겠다고요. 제 자존심은 제 생존이었고 그 불꽃은 끝내 꺼지지 않을 거예요. 연 회장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가볍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묘한 균열이 함께 들렸어요. 회색 양복에 놓인 옆자리에서 주고받는 시선들, 자연스럽게 오가는 몸짓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듯한 친숙함이 보였죠. 저는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눈길 하나, 손끝의 방향 하나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노인은 저와 함께하지 않은 세월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왔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가족, 다른 이름, 다른 집안이 노인의 곁을 지켜왔을지도 모르죠. 그 가능성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충격이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그림자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볼을 가만히 쓸었어요. 천의 질감이 얇게 손끝을 스쳤죠. 매끈하지만 결이 있었어요. 그 결을 거스르면 쉽게 헤어져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 삶은 결을 따라 흘러왔지만 노인의 삶은 다른 결로 뻗어갔어요. 두 삶은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눈을 감으면 혼자 아들을 키우던 밤들이 되살아났죠. 아들이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던 순간 저는 남편 대신 이마를 짚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혼자 견디던 그날들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어디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가슴 속에서 계속 부풀어 올랐어요. 제 자존심은 다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버틴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노인은 제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지만 저는 제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냈죠. 그리고 그 자부심은 그림자보다 강했어요. 그러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불빛 아래에서도 그림자는 짙어졌어요. 저는 눈을 뜨고 있어야 했죠. 그림자를 직시해야만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은 제 과거와 제 자존심이 동시에 시험받는 날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잔들이 비워지고 다시 채워졌습니다. 웃음소리는 더 높아졌고 의례적인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상견례는 순조로워 보였죠. 그러나 제 속은 이미 무너진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체면은 무겁고 단단한 갑옷처럼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울어져도 갑옷은 쏟아져 내릴 것 같았죠. 그래서 더 꼿꼿이 앉아야 했어요. 제 웃음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아들과 소녀 앞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체면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저를 지켜주지만 안쪽에서는 저를 짓누르죠. 웃음을 지어야 할 순간에도 심장은 울고 있었고 미소를 유지하는 동안 제 안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체면은 저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제 상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한 번 더 제게 닿았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장 눈을 마주했죠. 그 순간 공기 속에서 작은 균열이 일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와 노인은 이미 서로의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전쟁터였죠. 저는 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아이의 웃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체면은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체면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곧 제 생존이었어요. 무너질 수 없었죠.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연회장 공기는 웃음과 식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귀에는 점점 불협화음이 들렸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고
그 여운 속에서 균열이 일어났죠. 사람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이어졌으나 제 심장은 그 음률에 맞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박자를 쳤죠. 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은 애써 밝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긴장으로 젖어 있었죠. 소녀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나 미소 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보였어요.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눈빛이었으므로 작은 흔들림도 제게는 크게 보였거든요. 노인의 존재는 이미 가족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빛 하나가 모든 공기를 갈라놓았죠.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대화 속에서도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체면 아래에서 자식들의 목소리는 더욱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를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니까 가슴이 묵직하게 눌렸어요. 이 순간 저는 알았죠. 제 과거와 이 자리가 충돌하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건 아이들이라는 사실을요. 제 세월의 상처가 지금 세대의 어깨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갈라진 목소리는 저의 과거가 만들어낸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세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제 자존심은 제 몫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웃음은 지켜내야 한다고요. 그 갈라진 목소리를 다시 이어붙이는 건 저의 몫이었어요. 체면이 무겁더라도 이 순간에는 그것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더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제 눈에는 어둠이 더 짙어졌죠. 과거의 그림자가 불쑥 일어섰어요. 총성이 울리던 밤, 흙먼지가 일던 새벽,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떨던 날이요. 그림자는 긴 세월 동안 얌전히 누워 있었지만 오늘은 벽을 넘어왔습니다. 노인의 옆모습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얻은 듯 했어요. 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얼굴이 현실의 빛 아래 서 있었죠. 과거는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공기가 되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눈을 찔렀어요. 그러나 그 빛은 그림자를 밀어내지 못했죠. 오히려 그림자가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손끝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그 차가움이 제 현실을 붙들었죠.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오지만 제가 붙들어야 할 건 지금이에요. 그러나 그림자는 끈질겼습니다. 등 뒤에 바싹 붙어 숨소리까지 따라왔어요. 제 심장은 두 박자로 흔들렸어요. 현재와 과거가 번갈아 박자를 쳤죠. 현재는 웃음을 요구했고 과거는 울음을 요구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허리를 세웠어요. 체면이란 그림자와 싸우는 갑옷이었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끝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시해야 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림자여, 저를 흔들어도 좋다. 그러나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라고요. 제 안에서 억눌러 온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려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참고 눌러 담았던 분노와 억울함이 속에서 끌어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저는 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려 물이 흔들렸어요. 그 파문은 제 마음속 소용돌이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은 끝없는 시험이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밤마다 눈물 삼키던 날들, 굶주림을 견디며 체면을 붙들던 시간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버텼던 아픈 기억들이죠.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살아낸 것은 오직 자존심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눈앞에 앉아있는 회색 양복의 노인이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찢었어요. 억울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왜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이토록 잔인한 세월 속에 내버려 두었을까요? 제 청춘은 어디로 갔는가요? 제 웃음은 왜 그렇게 짧았는가요? 질문들이 폭발하듯 마음속에서 쏟아졌어요.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말로 내뱉는 순간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제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어요. 울음이 아닌 분노가, 체념이 아닌 저항이 일었죠. 제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 없이도 살아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 삶은 왜 이렇게 억울해야 했느냐고요. 연회장은 여전히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제 심장의 요란한 박동뿐이었어요. 억울함은 이미 터져나와 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 눈물이 아닌 제 자존심으로 말하리라고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또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 속 긴장이 마침내 터져나왔어요. 웃음으로 채워진 상견례의 격식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손녀의 눈빛은 당혹으로 흔들렸어요. 약혼자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 과거가 결국 이 자리로 흘러들어왔다는 걸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림자가 상견례라는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드러났죠. 공식적인 자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할 순간에 체면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후련함이 먼저 찾아왔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웃음은 억지로 이어졌죠. 상견례라는 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날이었고 그 충돌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무너진 상견례 자리 위에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고 했어요. 제 억울함도, 제 상처도, 제 자존심도 이 자리에서 직시하리라고요.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은 느려 보였고 소리는 희미하게 줄어들었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만이 선명했어요. 회색 양복에 놓인 제 지난 세월의 반쪽이자 오늘의 균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떤 언어보다 무거웠어요. 수십 년의 세월, 끝없는 상처, 지워지지 않는 회한이 모두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음은 나오지 않았고 분노도 목구멍을 넘어오지 않았죠. 그저 묵직한 침묵이 자리 잡았어요. 아들과 손녀의 시선이 제게 쏠렸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의 주름과 눈빛이 전부를 말해주리라 믿었거든요. 노인의 눈빛 역시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책인지 후회인지 혹은 체면을 지키려는 고집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둘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강은 오늘 하루 만에 건널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웃음은 잦아들었고 대화도 힘을 잃었어요. 침묵이 자리 전체를 지배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제 삶은 이미 버텨냈고 저의 자존심은 끝내 살아남았다고요. 상견례는 끝났지만 마음속 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밤 공기가 폐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공기는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맑았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제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회한도 이제는 모두 제 삶의 일부였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앉았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준비해 두었던 편지를 꺼냈어요. 흰 종이에 또렷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죠. 저는 홀로 살아냈다. 제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아이들아, 너희는 체면에 묶이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 속에 조용히 넣었어요. 이제 말이 필요 없었죠. 말보다 긴 것은 침묵이고 침묵보다 단단한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지난 세월을 위로하듯 제 방 안을 은은하게 감쌌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울음도 분노도 환희도 없이 그저 담담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버틴 세월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은 제 삶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편지와 눈빛 속에 남아 오래도록 이어질 거예요.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쌓았어요. 홀로 키운 아들, 손녀의 웃음, 무너지지 않은 체면, 그리고 끝내 꺼지지 않은 자존심의 불꽃이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죠. 제 의지로, 제 손으로, 제 발로 걸어온 길이었어요. 그 길 위에 서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냈다고,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오늘 상견례에서 마주친 노인이 누구였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오늘까지 버텨온 이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자존심이야말로 저를 지켜준 진짜 힘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손녀의 결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이 남아있죠. 저는 그 날들을 제 방식대로, 제 자존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와도 제 삶의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겁니다.